갤럭시 S10 5G가 오늘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통신사가 나에게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자, 출발하시죠. 고고고! 안녕하세요. 테크일인이 구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갤럭시 S10 5G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어떤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할지 한번 그걸 오늘 알아볼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S10이 아직 없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기 전에 가장 많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좀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를 좀 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의 외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유명 유튜버 분들이 그 개봉기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JM님이라든가 가전주부님이라든가 뭐 이썸님, 귀요미님 등 이렇게 유명 유튜버님들이 그 개봉기를 이미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쪼렙 유튜버다 보니까 뭐 협찬해주는 제조사도 없고 제가 돈을 모아서 사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고, 뭐 저도 협찬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풀리는 5G가 굉장히 빠르다고, 4G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G에 비해서 5G가 그렇게 빠른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이론상 4G LTE의 최고 속도는 2.0GB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2GB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 구축이 되어 있는 기지국에서 최고 속도를 1.2GB까지 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G LTE가 1.2GB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5G의 최고 속도는 통신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2.2GB에서 2.7GB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속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2.7GB로 나와 있고요. KT가 2.4GB, 그 다음에 LG가 2.2GB로 지금 그 공식적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통신사별로 이렇게 그 최고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 지식도 좀 짧고 머리도 터질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G에 비해서 5G가 대략 2배 정도 빠르다.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10배. 이거는 이제 그거죠. 4G의 가장 미니멈 속도와 5G의 가장 맥스 속도를 비교를 하면 뭐 한 10배에서 20배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과장 광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엔 한 2배 정도의 속도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4G LTE의 실사용 속도는 대략 한 12.5MB/s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게임 스트리밍 영상을 본다던가 이 정도는 충분히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 유출을 해볼 때 5G의 속도는 대략 한 22나 25MB/s 정도가 나올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지만 2배가 빨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막 우리가 몸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빨라지는 거는 사실은 크게 와닿는 거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거나 동영상을 다운을 받을 때는 그 속도가 그렇게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면 뭐 10초 걸리든 5초 걸리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에서는 그 속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S10 5G의 세부 스펙과 통신사별 요금의 차이, 그 다음에 각 통신사별 인프라의 차이는 표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네트워크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화면의 크기입니다. 해상도는 모두 QHD로 동일합니다만 크기가 0.3인치씩 커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CPU, 램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전 후면 카메라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 획기적으로 바뀐 건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배터리는 용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화면도 커지고 네트워크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 배터리를 키워야겠죠. 그에 따라 충전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아마도 늘어난 배터리 용량을 채우려 하다 보니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외장 메모리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기본 용량이 256GB 혹은 512GB다 보니 외부 메모리 사용이 필요 있겠냐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게 해놨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사용할 수조차 없게 해놔서 소비자가 사용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출고가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512기가 모델의 경우는 웬만한 데스크탑 컴퓨터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뭐 여러가지 신기술을 집적화해서 담았다고 해도 솔직히 좀 비쌉니다. 폰 가격이 150만원이 넘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쌉니다. 좀 싸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삼성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도 비쌉니다. 256기가 모델은 139만원, 512기가 모델은 155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비쌉니다. 이제 각 통신사별 요금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G 요금제이니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무제한인데 왜 요금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은 부가 서비스들, 또 예를 들자면 테더링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해외 로밍 시 사용할 수 있는 로밍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들을 무료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부가 서비스까지 모두 따지다 보면 너무 많아서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기본 용량만으로 봤을 때는 LG텔레콤이 1기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5G 쓰는 사람이 꼴랑 10기가도 안 되는 거 쓰자고 이걸 쓰겠습니까? 결국 무제한 제공 부분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그럴 땐 KT가 가장 유리합니다. 용량과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요. 속도 제한이 걸리면 좀 불편하게 됩니다. 단순히 유튜브만 본다 치더라도 속도 제한이 걸리면 화질이 나빠집니다. 유튜브 고화질로 보다 보면 생각보다 150기가가 빨리 소진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KT가 가장 나은 조건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SK와 LG에서 프로모션을 걸었습니다. 우선 SK를 보면 조건은 6월 말까지 가입하면 24개월간 완전 무제한으로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95,000원 요금제의 경우 6월 말까지 가입하면 24개월간 89,000원으로 할인도 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요금제는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KT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니 이걸 어떻게 응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프로모션으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초기 가입자를 놓치기 싫으니 요금도 할인해주고 데이터 제한도 풀었네요. 근데 요금제 자체를 바꾸는 건 또 승인을 올려야 하니까 프로모션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LG도 시한부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 85,000원, 95,000원 요금제를 6월 말까지 가입하면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SK와 마찬가지로 초기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019년이 지나면 어떤 조건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통신사 이동이 불가능한 사용자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략적인 요금제를 비교해 보았네요. 근데 요금제가 전부는 아니죠? 통신을 하려면 중계기가 있어야겠죠? 그 중계기가 얼마나 촘촘히 넓은 지역에 깔려 있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통신사별 커버리지를 알아볼게요. 지금은 상용화 초기라서 기지국이 몇 개 없어서 아무래도 5G의 속도를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입니다. 휴대폰만 5G라고 5G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지국도 5G를 지원해야 5G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5G가 연결 가능한 기지국의 범위 내에서는 5G로 연결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4G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5G 기지국 수는 SK, KT, LG의 순입니다. 아무래도 SK가 기지국 수에 있어서는 확실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G가 문제인데요. LG는 기지국 숫자도 모자란 데다가 수도권에만 현재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 말은 LG로는 지방에서는 절대 5G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추후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에 계신 분이 지금 당장 LG로 5G를 가입하면 그냥 나 5G 가입자다 라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거라고. 좀 더 세분해서 알아보면 SK텔레콤은 캠퍼스, 주요 도심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공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에릭스린이나 노키아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통신사보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른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T는 전국 시도를 거점으로 주요 교통망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비는 삼성전자 장비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5G 네트워크 우선 배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LGU+는 경쟁사 대비 기지국 수가 많이 모자라므로 서울, 수도권 등을 우선 커버합니다. 장비는 구설수에 많이 올라있는 화해 장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기지국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G와 5G의 비교와 그 다음에 각 통신사별 요금의 차이, 인프라의 차이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통신사를 선택을 하실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